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 지금 했던 강의 내용들 있죠. 강의 내용들은 수강생 전용방에 우리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내 강의실에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내 강의실에 가보시면 아까 했던 강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밴드에서 했던 강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를 하시고요. 화질이 이제 좋은 화질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거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교량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 및 타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서술형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 어떤 게 딜레마가 있냐면, 자, 1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해요. 3페이지가 있는데, 자, 이제 답안 구성을 보면 뭐냐면, 여기 이제 질문 요지가 1페이지, 2페이지 있죠. 물어본 거, 즉, 타설 순서, 또 타설 방법,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페이지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맨날 얘기하지만 전, 중, 후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즉, 타설 전에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거푸집이나 동바리를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타설에 대한 안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거푸집과 동바리에 대한 어떤 검토,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어떤 얘기를 그랬었죠? 설계 하중의 검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거푸집이나 타설 전, 타설 어떤 전에 거푸집과 동바리에 대한 설계 하중 검토, 동바리에 대한 설계 하중 검토, 자, 이런 것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하중이요. 즉 무슨 얘기냐면 1페이지는 본공사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자, 이거 설계화 중에 검토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나요? 수직, 또요? 수평, 또요? 치갑, 거푸집에 치갑이 있고요. 풍화중, 그 다음에 뭐 특수화중이 있다고 했네요. 특수화중.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쓰시고 이제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1페이지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지만 먼저 타설 순서나 방법 논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한다? 타설의 원칙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원칙.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페이지의 가장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타설 원칙이에요. 무엇보다도 타설 원칙에 따라 타설 순서를 갖는 거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타설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발생하고 가장 치마가 많이 생기는 데를 먼저 타설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발생하고 치마가 많이 되는 데를 먼저 타설을 해야 거기가 강도 발현이 먼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드린다면 원칙은 뭐죠? 처짐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타설해서 그 처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변형이 수용이 되고 또 콘크리트의 강도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분부터 타설한다는 건 뭐죠? 정 모멘트는 우리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3경관 연속보에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롤러, 그 다음에 힌지, 그 다음에 롤러 이렇게 이제 뭐 하면은 자, 부모멘트 부분이 정 모멘트, 또 부모멘트 이렇게 걸리죠. 이 부모멘트에 대한 부분은 역방향으로 생긴다는 거고요. 정 모멘트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방향으로 휜다라는 거니까 하부에 인장균열이 생길 수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정 모멘트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앙부부터 먼저 쳐요? 지점부터 먼저 쳐요? 중앙부터 먼저 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페이지에다가 설명해야 될 건 뭐죠? 타설 원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중앙부부터 먼저 치느냐? 왜 지점부에 먼저 치면 안 되느냐? 그런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나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페이지 기본 아이템은 뭐죠? 타설 원칙이에요. 원칙을 왜 중앙부에 타설하는지, 왜 치마가 적은 부분에 타설하는지 하는 내용을 먼저 쓰시고 들어가신다.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이유를요. 자, 그 다음에 타설에 대한 부분에서 타설 순서는 여기 이제 나눠드린 책에도 있고 이제 용어정에 있는 부분을 발췌했는데 이 타설 순서를 이 시공법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 즉, 이 타설에 대한 순서 모식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이 모식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시공법을 설명을 해요. 종방향과 횡방향 타설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타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타설 순서가 되겠죠.
즉 타설에 대한 부분은 순서 모식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쓰신다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횡방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예, 어디부터 타설한다? 예,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을 타설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방향에 대해서는 어디를 먼저 타설한다? 최대 변이가 타설하는 경관부터 타설한다 하는 거니까 자, 이제 한번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삼경관 우리 이제 경관을 보시면은 뭐 힌지, 예, 롤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중앙경관이 보통 이제 중앙경관이 길죠. 길고 측경관이 이제 짧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경관이 삼경관이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타설해요? 중앙경관부터 타설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타설 순서도 중앙경관의 가운데를 먼저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측경관의 양측을 타설하고 지점부는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에 타설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설 원칙을 설명하고 타설에 대한 순서를 설명을 구현해서 모식도를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타설 방법인데 타설 방법은 우리 이제 용어 정리해 보시면 용어 정리 페이지에 625페이지 있거든요. 얘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교량에 대한 부분이나 일반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보가 있죠. 즉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슬래브를 타설한다고 한다면 슬래브가 위가 구조물이 있는데 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로 돼 있죠. 보.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보시면은 교량도 어떻게 한다? 위를 판, 슬래브라고 부르고요. 밑을 형 해가지고 뭐 거더를 이렇게 부르죠. 거더. 예, 거더.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거더에 대한 보타설에 대한 부분을 밑에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슬래브 타설 해가지고 타설 방법은 보타설 방법, 슬래브 타설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타설 방법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보가 밑에 있는 하부에 대한 빔 얘기하는 거죠. 자, 보는 어떻게 한다? 한 번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떻게 타설한다고 하나요? 예, 타설할 위치의 상부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다짐 작업을 해서 동시에 옆으로 타설한다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보의 춤이 높은 부분. 춤이 뭔가요? 춤이? 춤. 보의 춤이 높을 경우에 춤춤하는데 춤이 뭐죠? 이게 이제 뎁스죠, 뎁스. 보의 깊이. 이제 보의 깊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유효 깊이 하면 이펙티브 뎁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뎁스가 깊이가 이제 춤이죠. 그러니까 보의 그 높이가 그 보의 춤이 높은 보라는 거는 이 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보의 이 높이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형고 얘기하는 거죠. 예, 높이가 높은 거예요. 자,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중에 대한 치마를 고려해서 중앙부를 먼저 타설을 하고 양쪽을 타설하는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끝부분을 타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치마에 대해서 균열에 대한 발생의 우려가 큰 면으로 주의한다. 균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그 춤이 높을 경우에 보에 대한 그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먼저 보에 대한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단부까지 먼저 타설한 다음에 다음 슬래브로 타설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슬래브가 있고 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윗부분까지 타설을 한 다음에 타설을 해서 연결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슬래브 타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연속적으로 타설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콜드 조인트가 안 생기게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타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한다? 예. 이게 타설하다 보면은 철근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그 이제 이격이 되거나 이런 그 스페이스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요? 간격제 이런 부분을 사전 점검해서 타설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뭘 어떤 얘기를 해요? 치마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짐이나 마무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물어본 게, 자, 맨 처음에 1페이지는 어떻게 접근한다? 원칙, 타설 원칙, 또는 검토나 설계,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원칙 얘기를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의 타설 순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각각에 대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에 대한 부분을 모식도로 도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설명을 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설에 대한 부분에서 방법을 하면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 부재별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보타설 방법, 슬래브 타설 방법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페이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럼 3페이지는 뭘 얘기할까요? 3페이지는. 즉 타설 중에서 정말 중요한 타설 부위가 어딜까요?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하고 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슬래브가 이렇게 인제 연결돼 있는 연속 구조라고 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교량이 됐든 일반 구조물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하면은 요게 타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죠? 단부. 단부예요, 단부. 자, 슬래브 같은 경우도 단부를 얘기한다면 추락에 대한 위험성도 크고 타설할 때 위험이 크죠. 단부 타설할 때 추락 위험성이 커요. 왜냐면은 거푸집을 이렇게 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진동기를 대고 뒤로 이렇게 인제 가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안전 난간도 필요하고 안전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보도 마찬가지예요. 보도 끝단부에서 마감이 있는데 끝단부에서도 이게 충전이 불량해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죠. 그러면은 3 페이지는 어디 타설을 강조할까요? 단부 타설이요, 단부. 슬래브 단부에서의 타설 시 안전관리 또는 보단부 타설에서의 뭐요? 품질관리, 충전성 확보 요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기본이죠. 거기서 제일 위험한데. 그리고 보통 인제 그 거푸집 동바리 같은 거 이거 하다가 사고 많이 나는 게 추락 사고가 많은데 단부에서 추락 사고 많이 나죠. 거기 사람들 잔뜩 있다 보면은 철근도 안 그래도 걸려 넘어지기 쉽고 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단부에다 안전 난간을 이렇게 인제 단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단부에다가 안전 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하고 안전 난간을 대죠. 대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철판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인제 철근이 잔뜩 배근이 돼 있다 이거예요. 배근이 돼 있으면은 이 거푸집에 철근에 인제 걸려서 넘어지고 해서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뭐래요? 발판을 두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이제 발판에서 콘크리트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단부에서의 안전 강조일 수도 있나요? 그다음에 예 우리 인제 슬래브 단부 말고 보단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보단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충전이 불량해요. 예를 들면 얘가 좁아지는 구조인데다가 예 이 철근도 배근이 많기 때문에 다짐도 어려워요. 근데 그 끝단부 지점으로 한번 가 보면은 더 다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부에서의 어떤 품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맞나요? 그러면 3 페이지에서는 뭘 강조한다? 단부에서의 품질이나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기본이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안전이에요? 환경이에요? 아니면은 품질이에요?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은 최하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인제 서술형에 대한 부분도 인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타설 순서에 대한 부분은 횡방향, 종방향, 방법에 대한 부분은 보타설과 슬래브 타설에서 본서 내용을 제대로 보세요. 요것도 인제 제대로 쓰시는 분이 없죠. 그리고 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얘기한다? 즉 예를 들면 뎁스, 보의 형고가 높을 경우하고 낮을 경우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실은 여기다가 엉뚱한 얘기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고 정도로 보시고요. 단부 타설 시의 어떤 안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쪼금 더 생각을 해 보십니다. 그래서 단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거푸집에 진동 거푸집을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다진 방법도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고